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52명으로 전날보다 7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진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상 회복을 앞두고 확산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사업장 80만 곳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보상 규모는 총 2조 4천억 원으로 한 곳당 평균 300만 원꼴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화이자 백신 접종의 이득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소비 심리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방역 당국의 목표치에 도달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지난 21일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자체에 탑재한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누리호 1단 점화에서부터 공체 각 단의 분리, 페어링과 위성 모사체 분리 등 비행 전 과정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952명으로 하루 전보다 7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휴일 영향이 끝나면서 확산세가 커진 만큼 추이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은 1,93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582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82%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18%로 충남과 경남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9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797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도 7명 추가돼 현재 341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4만 명이 받아 누적 접종률은 79.6%입니다.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누적 3,600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71.5%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단기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오늘 신규 환자만 2,000명에 육박한다며 환자 증가 양상을 우려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3주 동안 감소 추세였던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며 일상회복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방역 긴장감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헬로윈 데이를 기점으로 환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일상 회복이 시작된다고 해도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예방 접종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 대응 체계가 안정돼야 일상 회복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병원이 위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 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단기적 일상회복 체제 전환을 앞두고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반에 3차 전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29일 발표될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방역 완화 최종안에 대한 마지막 조율이 이뤄집니다. 일상회복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지난 13일 출범했습니다. 방역 의료, 경제 민생, 교육 문화, 자치 안전 등 4개 분야별로 단계 전환 관련 정책 자문을 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달부터 헬스장이나 노래방처럼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 출입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같은 백신 패스를 보여줘야 합니다. 처음 도입되는 백신 패스에 현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형원 기자가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짚어봤습니다. 백신 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접종 증명서 발급 대상은 2차례 맞아야 하는 백신의 경우 2번 모두 접종 뒤 2주가 지나야 합니다. 1차 접종만 마쳤거나 2차 접종 뒤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진단검사 비용은 5만 7천 원 선인데 지금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무료 검사 방침이 유지되지만 내년 봄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위험 시설 이용 목적의 진단 검사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환자가 늘면서 PCR 검사 수요가 급격하게 늘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PCR 진단 검사 결과는 현재 문자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음성 확인서로 이런 문자를 활용할지 다른 형태로 발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발급받은 확인서 유효기간은 검사 결과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이 지난 당일 자정까지입니다. 확인서 발급 비용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가 유력한데 보험이 적용되면 실제 부담금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원 환자 면회나 간병하러 갈 때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다중이용 시설 이용과 좀 달리 18세 이하나 혹은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들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심각한 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등을 앓은 적이 있거나 항암 치료 등으로 접종을 연기해야 할 때는 의사소견서로 백신 패스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단순 통증이나 발진, 피로 등 가벼운 건강 이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8살 이하도 예외 적용을 받는데 학생 접종이 아직 진행 중이되다 통상 백신 허가 승인 나이가 18살 이상인 점이 고려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신청 접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모두 80만 곳에 2조 4천억 원이 지급되는데 접수는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기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서 손실을 본 곳들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식당과 카페가 45만 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규모는 기존 편성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조 4천억 원으로 한 곳당 평균 300만 원꼴입니다. 접수 사흘간은 처리가 완료되면 당일 지급되며 신청은 당분간 사업자 등록번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보상의 산정 방식은 다소 복잡한데 올해와 지난 2019년을 비교해서 하루 평균 손실액을 낸 뒤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수와 보정률 80%를 곱해서 결정합니다. 손실보상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되며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사전에 보상금을 산정하는 신속보상 대상자는 빠르면 신청 당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업 종사자 오영범 씨는 울분을 토합니다. 방역 조치에 따라 객실 인원 제한 등을 수개월간 계속해서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해서 어쩔 수 없이 직원 절반을 내보내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인원 제한, 객실 운영수 3분의 2 제한 다 했거든요. 근데 지원해서 제한됐어요. 이거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되죠? 숙박시설과 전시업체, 여행사 등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부처별 기금으로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정부 명령에 성실히 따르면 파산이요.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된 손실보상 요구는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달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맞춤형 대책은 저리대출 중의 대책으로 알려졌는데 소상공인들은 이미 빚덩어리에 눌려 있어 만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국내 소비 심리가 2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6.8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 7월과 8월 2달 연속 하락했다가 지난달 103.8을 기록하면서 반등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방역당국 목표치에 도달하며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 동향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이 향후 10년 안에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잠재 성장률이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최근 2.2%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됐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생산, 소비, 투자 등 거시경제 지표가 암울한 수준이어서 잠재 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도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수는 8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정규직과 임금 격차도 한 달 157만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1년 새 64만 명 늘어 806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 2,099만 명 가운데 38.4%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 명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돌봄 사업 등이 관련된 보건복지와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30만 명 이상 비정규직이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27만 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낮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의 질은 비정규직 규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요.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율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거나 아니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76만 9천 원인데 비해 정규직은 333만 6천 원으로 차이가 156만 7천 원에 달했습니다. 격차가 지난해보다도 4만 4천 원 늘었습니다. 복지 측면에서도 차이가 뚜렷해 유급 휴일에서 비정규직은 35%만 대상인 반면 정규직은 10명 중 8명 이상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상여금도 비정규직은 35%만 받았으나 정규직은 86%가 대상이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 21일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자체에 탑재된 5대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누리호 1단 점화와 이륙으로부터 각 단의 분리와 점화, 페어링과 위성 모사체 분리 등 비행 과정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항우연은 영상에서 3단 엔진의 작동 종료 상태를 확인하고 모사체 분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으나 엔진 조기 종료로 모사체가 고도 700km에 안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단이 엔진의 연소가 조기 종료되면서 목표인 초속 7.5km의 속도를 내지 못해 모사체가 700km 궤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낙하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2단 작동 구간에서 카메라 설치 위치로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한 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2개의 페어링이 모두 정상적으로 분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중서부를 비롯한 내륙 곳곳에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가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전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방은 호흡기 건강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밤사이 중국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에 국내 대기 정체가 더해지면서 대기질이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오전에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고 오후에는 남동쪽으로 이동해 남부 지방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단이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경우 심장 염증이 드물게 발생할 위험보다 이익이 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의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경우 심장염증이 매우 드물게 발생할 위험보다 이익이 크다는데 기권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We've been assuming that we are on the descending slope of the curve previously and been caught flat-footed as the rates again went up. So I think thinking that this is going to be the end of the wave permanently is maybe a little overly optimistic. FDA 자문위에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도 다음 달 2일과 3일 회의를 열고 이 연령대에 대한 접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CDC가 5살에서 11살 사이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의 사용을 승인하면 이 연령대에 대한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됩니다. 미 백악관은 보건당국의 접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다음 달 초부터 이 연령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화이자는 5살에서 11살 사이 2,26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7%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화이자 백신을 16살 이상 청소년들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사용 승인했고 뒤이어 12살 이상에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5살까지로 접종 연령대를 낮추게 됐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상향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가 지난 12일자로 여행 재고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1단계인 일반적 사전주의, 2단계인 강화된 주의, 3단계인 여행 재고, 4단계인 여행 금지로 나뉘는데 이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에 대한 여행 보건 수준을 3단계로 발령했는데 이는 그 나라의 높은 코로나19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문기구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서, 이른바 백신 패스를 국제여행의 유일한 조건으로 요구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WHO의 코로나19 긴급위원회는 현지 시간 26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제한된 접근과 불평등한 배분을 이유로 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긴급위는 WHO가 긴급 사용 목록에 올린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인정해 줄 것도 각국에 요구했습니다. WHO는 현재까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을 비롯해 중국 제약사인 시노팜과 시노백 등이 각각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긴급위는 또 올해 말까지 각국 인구의 40% 이상을 접종하자는 WHO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 능력 확대와 백신 공유를 주문했습니다. 내년 베이징 올림픽 참가 선수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경기장과 숙소 등 한정된 구역에서만 머무르게 됐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들에 대한 방역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테네에서 채화된 동계올림픽 성화가 지난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은 성화 봉송 행사를 미뤘다가 내년 2월에 올림픽 개최 장소에서만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2022年2月2日、14日开展传统火炬传递活动，在北京、延庆、张家口3个赛区进行接力。 개막을 100여일 앞두고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의 방역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방침에 따르면 선수들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한정된 구역에 머물러야 하는 폐쇄 관리가 적용됩니다. 연습장과 경기장, 숙소 등에만 있어야 하고 이동은 전용 차량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闭环管理呢，就是不是说限制任何运动员或者其他的参赛者、参与者的这些限制自由或者活动。 선수의 동선은 관중과 완전히 분리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대회 관계자와 취재진도 제한된 구역에서만 활동해야 하고
외부인은 일체 만날 수 없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들에 대해 어떤 방역 기준을 적용할지는 이번 방침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베이징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 정상이 됩니다. 다른 정상급 외국 지도자의 참석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봉쇄 위주의 중국식 방역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중국 정부가 방역을 완화하려는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브라질 상원의 코로나19 국정조사위원회가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을 비롯해 현직 장관 등 개인 78명과 2개 법인의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국정조사위는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책임 회피, 예방적 보건위생 조치 무시, 가짜뉴스 유포, 반인륜 행위 등 10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보우소나르 대통령 등을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이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외국인에게 개방됩니다. 캄보디아 관광부는 내년 1월부터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는 시엠립 지역에서 백신 접종을 끝낸 외국인들이 시설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부는 또 해양 스포츠 명소인 시아누크빌과 코롱섬을 비롯해 리조트 지역인 다라사코르를 다음 달 30일부터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코로나 의료보험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입국 전후로 음성 확인서도 받아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지난해가 기온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더운 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현지 시간 26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 아시아의 기후현황 2020에서 지난해 아시아의 기온이 1981년에서 2010년 평균보다 1.39도 높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WMO는 지난해의 구체적인 기온을 제시하는 대신 이전 해와의 편차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기온 상승은 극단적인 날씨로 연결돼 많은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에서 홍수와 폭풍의 영향을 받은 인구는 약 5천만 명, 사망자는 5천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문화 경제 중심 도시 미국 뉴욕의 맨해튼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을 즐기며 한국 문화를 느껴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전 참가 신청에서 80명 모집에 3,000명이 넘게 신청할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뉴욕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스튜디오. 초록색 운동복을 입은 미국 현지인들이 드라마 속 게임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참가자 80명을 모집했는데 3,000명이 넘게 신청했습니다. 딱지치기와 달고나 뽑기 등 오징어 게임에서 친숙해진 게임을 직접 즐겼습니다. And marshmallow is good. 승자에게는 수백억 원은 아니지만 한국행 왕복 항공권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This is great.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It was so much fun. I enjoyed all the Squid Games. I loved the show too. I loved the museums and the culture that was shown to us. And I can't wait to actually take this trip there and really. 참가자들은 사전 행사로 한국문화원과 코리아타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한국관도 둘러봤습니다. 특히 한국문화원은 우리 배우들 200명의 사진전을 기획했습니다. 드라마 인기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후 미국 내에 불고 있는 한국 열풍을 차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관광 수요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실제 드라마 흥행 이후 한글과 김치 등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축제인 헬로윈 데이에 맞춰 오징어 게임 의상과 소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헬로윈 데이 때 오징어 게임 복장을 금지시킬 정도로 미국에서는 이미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특히 신속보상 대상은 첫 사흘간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